자, 5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늦공부입니다. 외투로 몸을 감싼 사내들이 조심스럽게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다. 매우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으니까 모두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마을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아담하고 쓸쓸해 보이는 집 앞에 다다르자 그들은 담을 뛰어넘었다. 2층 창의 덧문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잘됐다. 이 원정대를 지휘하는 빼뿌네가 조그만하게 속삭였다. 조그만하게 속삭이지는 못했네요. 잘됐다. 아직 주무시지 않는 모양이야. 계획대로 잘 되겠어. 스피치오, 문 좀 두드려봐. 키가 크고 뼈대가 굵은 사내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앞으로 나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안에서 짱짱한 목소리가 들렸다. 스카르타친입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손에 등불을 들고서 나타났다.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나와서 문으로 몰려들었다. 저 사람들은 누군고? 저하고 같이 온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들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의논을 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모두 합해서 10명쯤 되는 사내들이 비좁기는 하지만 깨끗한 방으로 들어와서 할머니가 앉은 책상 주위에 말없이 둘러섰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서 그 사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할머니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 다 잘 아는 얼굴들이었다. 할머니는 올해 86살, 이 마을 사람들이 온통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시절에 이 마을에 와서 글을 가르친 할머니다. 그는 무식한 사나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가르쳤다. 게다가 가끔씩 마을의 어려운 일까지도 처리해 주었다. 얼마 전 교육계에서 은퇴해서 외따로 떨어진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참이었다. 할머니의 진문은 언제나 잠겨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쥐새비나 부인이라고 부르면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모시고 존경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감히 해치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래. 무슨 일인고? 다름이 아니라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 공산당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저 이긴 공산당이 바로 저희들인데요. 스피치오가 말했다. 어쨌든 나쁜 사람들이야. 1901년에 바로 네 애비가 학교에서 십자가 예수님 상을 떼어버리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그거야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그런데 그 일이 어찌됐단 말인고? 어찌됐는고 하면 저희가 이기긴 했는데 대의원 가운데 검둥이가 2마리 있단 말입니다. 검둥이? 예, 반동 분자 말입니다. 스피레타하고 까바리엘 비니니까요. 허허허, 너희들은 빨갱이라면서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누렁이가 되는 거 아닌가? 대의원인지 뭔지 되어가지고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고 다닐꼬.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서요.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사례는 나겠습니다. 도와줘? 예, 여기 대의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밤늦게 몰래 왔습니다. 저희들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회의 때 읽어야 될 서류 말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모르는 말들이 있는데 뜻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야말로 그놈의 글을 안 읽어도 일은 잘할 텐데 말입니다.
저 반동분자 두 놈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꼭 참새 주둥아리 같이 잘도 놀려대니 잘못하다간 꼭 사람들한테 망신 살 것 같습니다. 쥐새비나 부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니네들이 그때 그렇게 건들거리지 않고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지금쯤 선생님 그건 30년 전 얘기입니다. 쥐새비나 부인은 안경을 고쳤었다. 그러자 갑자기 30년이나 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사내들도 마찬가지로 30년이 젊어졌다. 자리에 앉아라. 쥐새비나 부인이 말했다. 모두들 의자나 소파에 걸터 앉았다. 쥐새비나 부인은 등잔불 심지를 돋구더니 다시 한번 사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출석점호였다. 얼굴 하나하나에 이름과 함께 어렸을 때 가지가지 행실이 떠올랐다. 빼보내는 어두운 구석 쪽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쥐새비나 부인은 등잔불을 높이 쳐들었다. 그것을 다시 책상 위에 놓더니 손가락으로 빼보내를 가리켰다. 이봐 거기 너는 나가거라.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피치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쥐새비나 부인은 고개를 내저었다. 내 집에서 빼보내 꼴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느냐 이 말썽꾸러기. 그렇게 타일러도 안 듣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아이 선생님 저희들을 봐서 좀 참아주십시오. 빼보내는 읍장입니다. 읍장이건 뭐건 나가라면 나가. 말을 안 들으면 이 회초리로 껍질이 벗겨지게 때릴 테니까. 빼보내는 일어섰다. 아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너희들끼리만 가라고 했잖아. 잊지 마라. 네가 문교부 장관이 돼도 내 집에 발을 들여 놔서는 안 된다. 쥐새비나는 도로 자리에 앉으면서 한마디 더 했다. 바보 같은 놈. 돈까밀로는 아무도 없는 성당 안에 촛불 2개가 켜있는 제단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비평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저는 빼보내 같은 읍장이나 제대로 읽고 쓰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읍 대의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돈까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아무리 실천력도 없고 진실한 생각도 없이 말만 번지르하게 내뱉는 연설은 쓸모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을 비평하기 전에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우익정당이 이겼다면 선거 연설 때 한 약속대로 우리 성당 종루를 수리해 줄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투덜거린 것뿐입니다. 만약 이 종루가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마을에 멋진 인민의 집이 세워질 테지요. 무도장에다가 술집에다가 도박장에다가 극장에다가 그리고 돈까밀로 같은 독사를 넣는 우리도 생길 거다. 돈까밀로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섭섭했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저를 그렇게 나쁜 놈이라 여기시니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이거 한 계피 남은 담배인데요. 이 담배를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더니 그 갈퀴 같은 손으로 으스러뜨렸다. 옳지. 잘했다 돈까밀로. 담배를 끊겠다니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 그 가루도 내버려야지. 호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담뱃대에다 넣어서 피우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떻게 성당에다가 이걸 버립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쓸 거 없다, 돈까밀로. 저기 구석에다가 버려라. 돈까밀로는 말씀대로 했다. 예수님은 뒤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계셨다. 바로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빼보내가 들어왔다. 안녕하시오, 읍장나리. 돈까밀로는 정중하게 말을 했다. 잠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신자 한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서 털어놓고 의논을 드리려고 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듣게 되면 그때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체 하겠습니까? 감히 신부의 성실성을 시험하려 들다니. 신부의 첫째가 하는 의무는 죄 지은 자의 잘못을 밝혀주고 그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이 아닌가? 좋습니다. 그럼 제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지. 빼보내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동지다리여, 우리 당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돈까밀로는 손을 흔들어 잠깐 멈추게 하고는 제단 앞에 꿇어앉았다. 예수님, 저 이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마. 빼보내가 너를 한 방 먹일 것이니 너는 묵묵히 매를 맞고 네 의무를 다해라. 예수님, 그럼 절더러 공산당 선전을 위해 일하라, 그 말씀이군요. 넌 문법과 철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야. 종교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돈까밀로는 안경을 쓰고 연필을 집어들고서 내일 빼보네가 낭독할 연설문을 고쳐주었다. 빼보네는 다시 한번 진지한 태도로 읽었다. 잘 고쳐줬군. 근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를 확장하고 뽀강의 다리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라는 대목이었는데 학교를 확장하고 성당 종로를 수리하고 뽀강의 다리를 개축할 계획입니다로 고치셨는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문장 표현의 문제일세. 돈까밀로가 시침을 떼고 진지하게 말했다. 라틴어를 공부하신 덕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니 참 부럽습니다. 빼보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다. 게다가 저 성당 종로가 신부님 머리 위에 떨어져 버리길 바라던 일도 그만둬야 되겠네요. 주의 뜻에 따를 뿐 아니겠는가? 그는 빼보네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나서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예수님께 갔다. 잘했다, 돈까밀로. 내가 널 잘못 봤구나. 이제 보니 그 한 개피 남은 담배를 버리게 내버려 둔 일이 후회가 되는군. 너무 무거운 벌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훌륭한 일이었어. 한데 그렇게 수고를 해줬는데도 담배 한 대밖에 안 주다니 그 빼보내라는 사람 못 쓰겠더구나. 아니, 괜찮습니다. 돈까밀로는 한숨을 길게 쉬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또 부스러뜨리려 했다. 그러지 마라, 돈까밀로. 가서 안심하고 그걸 펴라. 넌 그럴 자격이 있다. 하지만 괜찮다, 돈까밀로. 네가 그걸 꼭 훔친 것만도 아니지 않느냐? 빼보내는 호주머니에 담배 2가지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뭐든지 나눠 갖는다는 공산당 아니냐. 그러니 그 중에서 네 몫을 슬쩍 빼냈다고 해도 죄될 것 없다. 정말 예수님을 당해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까밀로는 진심으로 간복해서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편히 쉬시고 안녕히들 주무세요.